제가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 서울 광진구 한강이 보이는 그 멋진 아파트 거실에서요. 제가 아끼고 아껴뒀던 최고급 와규를 시댁 식구들이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고기 진짜 맛있네요. 여기 와인도 한 병 더 따요. 시누이가 제 드레스룸에서 가져온 샤넬 향수를 뿌리며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선물 받은 송이버섯을 비닐봉지에 담고 계셨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맥주캔을 따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 여기 들어올 때 제 허락 받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해외 출장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집안 곳곳에 IT 보안 전문가인 제가 직접 설계한 보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실 카메라가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영예반은 태석이한테 넘기게 만들어야 해. 일단 영수증부터 조작하자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제 폰 스피커를 통해 똑똑히 들렸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앉아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진입니다. 37살이에요. 2025년 9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광진구 자양동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멈춰섰을 때 저는 운전석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 차에서 내리면 정말로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가진 집주인이 된다는 게요. 27살 때부터 10년을 모았습니다. 외국계 IT 보안 회사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보너스는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주식이랑 적금에 넣었어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갈 때도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퇴근하면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라면 끓여 먹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33평, 한강 조망, 새 아파트. 제 이름 석자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디지털 도어락 액정에 뜨는 한미진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울컥했어요. 진짜 제 집이구나. 이제 아무도 저를 여기서 내쫓을 수 없구나. 남편 태석 씨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축하해, 여보. 진짜 대단하다. 우리 이제 여기서 잘 살아보자.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빛이 가득한 거실이 펼쳐졌어요. 바닥은 아직 비닐이 깔려 있었고 벽지에서 새집 냄새가 났습니다. 발코니 창문 너머로는 한강 물줄기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이삿짐을 풀면서 저는 하나하나 제자리를 정했습니다. 주방 수납장에 그릇 놓고 안방 드레스룸에 옷 걸고 거실 책장에 IT 보안 서적들을 꽂았어요. 손끝에 닿는 모든 게 설렜습니다. 저녁 때쯤 됐을 때 태석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집들이 언제 오시라고 할까? 그 순간 태석 씨 손에 들린 맥주캔이 살짝 기울었어요. 표정이 굳더니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미진아, 그건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저는 국자를 든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우리 엄마 언제든 환영이지. 태석 씨는 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나 장모님 보면 좀 숨이 막혀.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 뭐, 진짜야. 공황장애 비슷한 게 오는 것 같아. 장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닌데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 쉬기가 힘들어져.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친정 엄마는 태석 씨한테 단 한 번도 잔소리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주시고 반찬 해다 주시던 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미진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진짜 몸이 그래.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병원 가봐야 하나 싶을 정도야. 태석 씨가 손을 펼쳐 보였어요. 전혀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 순간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새집 입주 첫날인데 이런 걸로 다투면 기분만 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 고마워. 미진아. 네가 이해해줘서. 태석 씨는 다시 맥주를 들었고 저는 김치찌개를 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예민한가 보다.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거지 뭐. 그날 밤 태석 씨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저는 안방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네. 오늘 이사 다 끝났어요. 집 진짜 좋아요. 한강도 보이고. 네. 어머니도 언제든 오세요. 비밀번호는요. 일단 1234로 해놨는데 나중에 바꿀 거예요. 네. 미진이는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시어머니한테 알려준다고요? 그것도 제가 모르게요? 저는 거실로 나가려다가 발을 멈췄어요. 괜히 나갔다가 또 싸우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방으로 돌아와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가족끼리 비밀번호 공유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이틀 뒤 월요일,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외국계 보안 회사였죠.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커피를 사줬어요. 미진 씨, 집착만 축하해요. 광진구 한강변이면 완전 대박인데 10년 모았다며? 진짜 대단하다. 나는 언제 집 살 수 있을까?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태석 씨가 장모님 출입을 막아달라고 한 것,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몰래 알려준 것. 점심시간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사 다 끝났어. 주말에 집들이 오실래? 엄마 목소리는 밝았어요. 오냐, 우리 미진이. 엄마가 반찬 싸갖고 갈게. 된장찌개랑 김치전도 해줄까? 응, 좋아. 그럼 토요일에 올래? 그래, 그럼 엄마가 금요일 저녁에 반찬 해놓고 토요일 아침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태석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엄마 오신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미진아, 나 그날 회사 야근이야. 미안. 야근이라니. 토요일에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토요일에 무슨 야근이 있어? 갑자기 프로젝트 일정 당겨져서. 어쩔 수 없어. 저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신발장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여자 구두였습니다. 사이즈 250점, 제 사이즈보다 컸죠. 거실로 들어서니 태석 씨가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일어나셨어요. 미진아, 새집 구경 왔지? 우리 태석이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그냥 들어왔어. 아, 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누이는 제 드레스룸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언니, 여기 옷장 진짜 크다. 나도 이런 집 갖고 싶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진아, 냉장고에 뭐가 별로 없네. 내가 다음에 반찬 좀 해다 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며느리가 그래도 되냐. 가족인데.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은 2시간쯤 있다가 가셨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태석 씨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일 우리 엄마 오시는 거 알지? 응, 알아. 그럼 야근은 취소된 거야? 태석 씨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 내일 진짜 야근이야. 미안한데 네가 혼자 모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친정 엄마는 올 수 없고 시댁 식구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 상황이요. 창밖으로 한강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첫날 밤처럼 설레지는 않았어요. 현관 도어락 액정에는 여전히 한미진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 집에서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부산 출장을 갔습니다. 회사에서 신규 보안 프로젝트 PT가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KTX를 타고 내려가서 오후 늦게까지 미팅을 했어요. 출장 전날 밤,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내일 내 집에 반찬 좀 갖다 놓고 올까? 된장이랑 김치 담갔는데 맛있게 됐어. 엄마, 나 내일 부산 출장이야. 저녁 때나 들어올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올게. 사위한테 미리 말해 놓을게. 응, 그럼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태석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우리 엄마가 낮에 반찬 갖다 놓고 가신대. 집에 있으면 문 좀 열어줘. 태석 씨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부산에서 PT를 마치고 저는 호텔방에 들어갔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반찬 잘 두고 오셨어?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응. 미진아. 그냥 집에 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괜찮아. 사위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 엄마가 다음에 가기로 했어. 몸이 안 좋다고?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미진아, 괜찮아. 엄마가 너무 갑자기 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갈게. 엄마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엄마. 나 내일 들어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태석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무슨 말씀하셨어? 반찬 못 두고 오셨다는데? 답장이 왔어요. 미안. 갑자기 배가 아파서 문 못 열어줬어. 화장실에 있었거든. 그럼 문자라도 보내주지.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진짜 미안해. 다음엔 꼭 문 열어줄게. 저는 더 이상 문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부산에 있는 상황에서 따질 수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서울로 돌아와서 집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낯선 향이었죠. 거실로 들어서니 소파 쿠션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고요. 안방으로 가니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 화장품들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특히 제가 아끼는 조말론 향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드레스룸을 열어보니 옷걸이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블라우스 하나가 구겨진 채 옷장 밖에 나와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주말에 장 봐서 채워뒀던 식재료들이 반 이상 사라져 있었거든요. 특히 마트에서 비싸게 산 한우 등심이랑 송이버섯, 그리고 와인이 통째로 없어져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태석 씨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오늘 집에 누가 왔었어? 태석 씨는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엄마랑 선아 누나 잠깐 왔다 갔어. 그래서 냉장고에 있던 고기랑 버섯 다 어디 갔어? 아, 그거 엄마가 좀 가져가셨어. 집에 반찬거리 없으시다길래. 저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랑 드레스룸도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태석 씨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선아 누나가 내 화장품이랑 옷 좀 구경했나 봐. 부러워하더라. 구경을 해도 허락을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미진아, 가족인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 너무 따지지 마.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내 물건이고 내가 산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해놓고 시댁 식구들은 맘대로 들어와서 이러는 게 말이 돼? 태석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그 얘기야? 나 장모님 보면 진짜 숨 막힌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 시어머니잖아.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내 허락도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거라고. 허락, 와, 진짜 너 돈 좀 있다고 완전 달라졌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싸움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익숙했거든요. 제가 뭔가 따지면 태석 씨는 저를 돈 때문에 인색해진 사람으로 몰아세웠어요. 나 인색한 거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말하는 거라고. 얘 가족한테 무슨 예의를 따져. 너 진짜 정 없다. 태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화장대로 가서 틀어진 화장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조 말론 향수병을 들어보니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한 병에 15만 원짜리였는데 드레스룸에서 구겨진 블라우스를 집어들었을 때 옷에서도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이걸 입어본 거예요. 저는 빨래 바구니에 블라우스를 던지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은 분명 제 이름으로 샀는데 왜 제 물건을 제 마음대로 못 지키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내 친정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제 집에 왔을 때 무슨 일 있었어? 사위가 뭐라고 했어?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아니야, 미진아. 괜찮아. 엄마가 너무 갑자기 찾아간 것 같아서 다음엔 미리 얘기하고 갈게. 엄마 문자를 읽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있었구나. 하지만 엄마는 딸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거구나. 창밖으로 한강 야경이 보였어요. 여전히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친정집에 들렀어요. 엄마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우리 집 갔을 때 무슨 일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엄마는 당근을 썰다가 손을 멈추셨어요. 미진아, 그냥 사위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왔어. 엄마, 나 바보 아니야. 뭔가 있었던 거 알아. 한참 침묵이 흐르고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초인종 눌렀는데 인터폰으로 사위가 나왔어. 그래서 엄마가 사위 반찬 갖다 놓고 갈게요 했더니 뭐라고 했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방문해 주세요라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그럼 문 좀 열어주세요.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놓고 갈게요 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을 안 열어주더라. 엄마가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문 안 열어줬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나 서 계셨어? 응. 복도에서 혹시 화장실 가신 건가 싶어서 기다렸는데 끝까지 문 안 열어줬어. 그래서 엄마가 그냥 내려왔지. 엄마 눈가가 붉어졌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사위한테 무례한 짓을 한 적이 있나?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64살 엄마가 딸이 산집 앞에서 10분 동안 복도에 서 계셨다는 게 반찬통을 들고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태석 씨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엄마가 집에 오셨을 때 정말 화장실에 있었어? 태석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응, 그랬지. 왜? 10분 넘게. 응급 상황이었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석 씨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또 싸움만 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간 걸 느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에요. 현관 도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번호 바꿔야 하나? 하지만 바꾸면 또 싸움이 날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퇴근할 때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문을 열면 또 뭐가 바뀌어 있을까, 뭐가 없어져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은 매번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현관문을 열었을 때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진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은 와인잔이 놓여 있었죠. 주방으로 가니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접시 4개, 포크와 나이프, 와인잔 2개. 누군가 여기서 식사를 한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산 프리미엄 과일들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샤인머스켓 한 박스, 멜론 2개, 그리고 청송 사과. 드레스룸으로 가니 이번엔 제 옷들이 걸려있는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섹션에 스커트가 끼어 있고 코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욕실 화장대를 보니 제 스킨케어 제품들이 절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특히 50만 원짜리 에센스가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마트 홈 앱을 열었어요. 제가 집을 샀을 때 보안 시스템을 직접 설계했거든요. 도어락 출입 기록, 실내 온도 센서, 그리고 거실 카메라까지. 도어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 출입, 오후 5시 43분 퇴실. 누군가 오늘 오후에 3시간 반 동안 집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카메라 녹화 기록을 돌려봤습니다. 화면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두 분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프랑스 와인이었죠. 언니, 여기 진짜 좋다. 나도 이런 집 갖고 싶어. 아가씨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서 그렇지. 근데 이것도 결국 우리 태석이 집이나 마찬가지잖아.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 아니에요? 그런 바는 오빠 거네요. 그럼. 며느리가 아무리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해도 결혼했으면 가족 재산이지. 두 분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먹었습니다. 제 샤인머스켓을요. 아가씨가 드레스룸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옷장을 열고 제 블라우스를 몸에 대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언니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쯤 가져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래, 가져가. 어차피 며느리가 입을 것도 많잖아. 아가씨는 블라우스를 가방에 넣었어요. 제가 지난달에 70만 원 주고 산 실크 블라우스였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석 씨가 퇴근한 거였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태석 씨를 마주봤어요. 여보, 오늘 집에 누가 왔었어? 응,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도어락 기록 보니까 오후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던데. 태석 씨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거? 우리 엄마랑 선아, 누나가 잠깐 들렀나 보네. 또? 응. 근처 지나가다가 들른 거겠지. 여보,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나한테 말도 없이 자꾸 집에 와서. 미진아,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내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는 거야. 오늘 냉장고에 있던 과일 다 없어졌어. 그리고 내 옷도 없어진 것 같고. 태석 씨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과일 몇 개 가져갔다고 그래? 옷 한두 벌 빌려갔다고 그래? 빌려간 게 아니라 가져간 거잖아.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허락?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너 정말 돈 좀 있다고 완전 사람 무시하네. 나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기본. 너한테 기본은 가족을 도둑 취급하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태석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또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와인잔을 들어 싱크대에 가져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남의 입술, 자국이 묻은 제 잔을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감정적으로 싸워봤자 저만 속 좁은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태석 씨는 매번 가족이라는 말로 저를 막아섰고 저는 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10년간 IT 보안 전문가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스마트 홈 시스템 설정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몇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거실 카메라 녹화 용량을 확대했습니다. 모든 출입 기록을 최소 30일간 저장할 수 있게요. 둘째, 도어락 출입 기록을 자동으로 제 이메일로 전송되게 설정했어요.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요. 셋째, 냉장고 내부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뭐가 언제 사라지는지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서요. 넷째, 드레스룸에도 소형 카메라를 달기로 했어요. 이 모든 걸 설정하면서 저는 슬펐습니다. 제 집에 제가 보안 시스템을 깔아야 한다는 게요. 그것도 가족을 감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퇴근길에 저는 전자상가에 들러 초소형 카메라 2대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드레스룸 옷장 위쪽 모서리에 하나, 냉장고 위쪽에 하나를 설치했어요. 태석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으로 새로 설치한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으자.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우겠다고. 일주일 뒤 제가 모은 기록은 이랬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시어머니와 아가씨 출입. 냉장고에서 한우 등심 1kg, 와인 2병 반출. 드레스룸에서 샤넬 재킷 착용 후 반출. 화요일 오후 2시 아가씨 단독 출입. 화장대에서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디올 립스틱 사용. 거실에서 30분간 체류 후 퇴실. 목요일 오후 4시 시어머니 단독 출입. 냉장고에서 송이버섯, 전복, 과일 다수 반출. 주방 식기 중 본차이나 접시 세트 반출. 금요일 오후 1시 시어머니와 아가씨 출입. 거실에서 와인 파티. 드레스룸에서 에르메스 스카프 착용 후 반출. 한 주 동안 총 4회 무단 침입. 반출 물품 시가 약 350만 원 상당. 저는 이 모든 기록을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했어요. 날짜, 시간, 출입자, 반출 물품, 예상 금액까지. 그리고 영상 파일은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댁 식구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태석 씨가 미리 알려줬습니다. 미진아,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 오기로 했어. 같이 저녁 먹자. 응, 알았어.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좋아. 오늘도 기록해두자.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왔을 때 저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어서 오세요. 미진아, 오늘 고기 사왔어. 우리 같이 구워 먹자. 시어머니가 고기 봉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했습니다. 제 냉장고에서 어제 꺼내간 한우였거든요. 포장지에 마트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제 고기를 가져가서 다시 들고 온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거실 카메라는 오늘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요. 11월 첫째 주, 저는 싱가포르 출장을 갔습니다. 아시아 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태석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싱가포르 출장이야. 응, 잘 다녀와. 혼자 집에 있기 심심하면 친구들이라도 불러.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태석 씨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싱가포르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후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마리나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죠. 첫날은 컨퍼런스 오프닝 세션에 참석했어요. 글로벌 보안 트렌드에 대한 발표들을 듣고 저녁에는 네트워킹 디너가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쯤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거실 카메라 움직임 감지.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 35분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앱을 열었어요. 아마 태석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겠거니 했죠. 화면이 로딩되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태석 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 남편까지. 총 5명이 제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기가 놓여 있었어요. 삼겹살, 갈비살, 그리고 제가 아끼던 와규까지. 와인병도 3개나 열려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며느리 집이 좋네. 이렇게 넓고. 아가씨가 와인을 따르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 집은 좁아서 사람 많이 모이면 답답한데 여기는 진짜 좋다. 시아버지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제 비싼 그릴팬에요. 태석아, 너도 이 집 명의에 이름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석 씨가 맥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게 미진이가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해서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지. 너도 권리가 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아가씨가 거들었어요. 오빠, 명예반은 오빠 앞으로 넘기게 만들어야 해. 법적으로 권리 있다고. 시아버지가 고기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태석아. 며느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혼했으면 가족 재산이야. 당당하게 주장해.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서가 이 집 가전제품이랑 가구들도 내 돈으로 샀다고 영수증 만들어놔.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해. 네. 이혼요? 태석 씨가 놀란 듯 물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지. 며느리가 지금은 순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해. 아가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선 냉장고, TV, 소파 같은 큰 거부터 오빠 명의로 영수증 조작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건 내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수증 조작은 그게 되나요? 태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되지. 요즘은 인터넷으로 영수증 만드는 프로그램도 많아. 날짜랑 금액만 넣으면 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서가 며느리 월급이 얼마나 되냐? 연봉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오, 많이 버네. 그럼 너는? 저는 4천만 원 좀 넘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3배 차이 나네. 그럼 며느리가 완전히 너를 무시하겠구나.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긴. 여자가 남자보다 돈 많이 벌면 집안이 안 돌아가. 태서가 너도 이 집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해놔야 해. 안 그러면 며느리한테 완전히 깔리고 살아. 아가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돈 좀 있다고 은근히 오빠 무시하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엄마 오시는 거 못 오게 하고. 그건 미진이가 그런 게 아니라. 태석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끊었어요. 됐어. 네가 자꾸 며느리 편만 들면 어떡해.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고. 당당해져. 시어머니는 냉장고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장받은 식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여기 이거 보세요. 와규, 송이버섯, 프랑스 와인. 며느리 돈 쓰는 거 봐요. 이것도 결국 부부 공동 재산인데 우리 태석이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잖아. 아가씨가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언니는 이런 거 혼자 먹고 오빠는 편의점 도시락 먹고 태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맥주를 마셨어요.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서 화면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 집에서, 제 거실에서 제 식재료로 파티를 하면서 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열심히 일하러 나간 사이에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서가, 며느리, 친정엄마는 절대 집에 못 오게 해. 장모가 오면 재산 관리 문제로 잔소리할 게 뻔하니까. 네, 어머니. 그리고 우리는 자주 와. 이 집이 우리 집이기도 하니까 비밀번호도 절대 바꾸지 마. 네, 그럴게요.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10년을 모아서 이 집을 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매일 밤 야근하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점심 굶어가며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산 집이 지금 제 뒤에서 저를 배신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상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5명은 여전히 웃으며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 와인을 마시고 제 소파에 앉아서요. 저는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 모든 게 저장되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태석 씨한테 물었습니다. 태석아, 며느리는 언제 들어와? 금요일 저녁이요. 그럼 우리 목요일에 한 번 더 올까? 여기서 고기 먹는 게 진짜 좋네. 다들 웃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혼해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이혼하면 저 사람들은 아무 벌도 받지 않아. 그냥 재산 분할받고 끝이잖아. 저는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증거를 더 모으자.
완벽하게. 다음날 아침 컨퍼런스에 참석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발표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어제 밤 녹화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재산 탈취 모의 영수증 조작 계획, 명예 이전 시도. 모든 게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파일을 암호화해서 클라우드 3군데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 선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 강도윤 선배였습니다. 선배,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 금요일 저녁 시간 되세요?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미진아. 무슨 일이야? 금요일 7시에 사무실로 와.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금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울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끝낼 겁니다. 금요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태석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지금 공항 도착했어.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응, 알았어. 조심히 와. 태석 씨 답장은 짧고 무심했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법무법인에 도착했을 때 도윤 선배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진아, 오랜만이다. 출장 잘 다녀왔어? 네, 선배.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도윤 선배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 경영학과 선배였는데 로스쿨을 나와서 지금은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앉아. 무슨 일인데?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선배, 이거 좀 봐주세요. 첫 번째 파일은 도어락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엑셀로 정리해뒀어요. 지난 한 달간 제 집 도어락 기록입니다. 제 출장 중이나 근무 시간에 시댁 식구들이 무단으로 출입한 기록이에요. 도윤 선배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출입 빈도가 꽤 높네. 일주일에 34회? 네. 그리고 이건 거실 카메라 녹화 영상입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 집에서 파티하는 장면, 냉장고를 뒤지는 장면, 드레스룸을 뒤지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 선배는 영상을 조용히 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녹화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재산 탈취 모의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명예반은 태석이 앞으로 넘기게 만들어야 해. 가전이랑 가구 영수증부터 조작하고 며느리 친정엄마는 절대 집에 못 오게 해.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아가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윤 선배는 영상을 다 본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야. 네, 저도 알아요. 이건 주거 침입, 절도, 그리고 사기 모의까지 들어가 있어. 특히 영수증 조작 계획은 명백한 범죄의 예비 행위야. 도윤 선배는 노트북을 돌려서 메모를 시작했어요. 일단 증거는 아주 잘 모았어. 영상, 출입 기록, 음성 파일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 그런데 미진아, 너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이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일단 이혼은 나중 문제고요. 저는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집에서 완전히 내쫓고 싶고요. 그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형사로는 주거 침입, 절도, 사기 예비. 민사로는 부동산 인도 명령이랑 손해배상. 얼마나 걸릴까요? 준비 잘하면 한 달 안에 가능해. 특히 네가 이미 증거를 이렇게 모아뒀으니까. 도윤 선배는 계속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진아, 한 가지 조언할게. 지금 당장 남편이나 시댁한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네, 그럴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하면 좋겠어.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나 명예 이전을 시도하는 장면 같은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배, 언제까지 증거 더 모을 수 있어? 2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좋아.
그럼 2주 뒤에 다시 만나자. 그때 정식으로 고소장이랑 수장 준비하고 법무법인을 나올 때 시계는 8시 반이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태석 씨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다녀왔어. 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수고했어. 출장 힘들었지? 응, 좀 피곤해. 저는 안방으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회사 보안실로 갔습니다. 주말인데도 나온 이유는 집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사 보안실에는 제가 설계한 시스템보다 더 고급 장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초소형 음성 녹음기 5개를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태석 씨가 축구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집 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거실, 소파 밑에 하나, 식탁 밑에 하나, 주방 상부장 위에 하나, 안방 침대 헤드 뒤에 하나, 드레스룸, 옷장 위에 하나. 모두 음성 활성화 녹음 기능이 있어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 홈앱 설정도 바꿨어요. 일부러 알림 기능을 끄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백그라운드에서 모든 걸 녹화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이 또 집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모든 게 기록될 거예요. 일요일 저녁 태석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진아, 다음 주 토요일이 아버지 기일이야. 아, 그래? 응.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도 될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여기서 하자. 진짜 고마워, 여보. 태석 씨는 기뻐하며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네, 미진이가 집에서 제사 지내도 된다고 해요. 토요일 저녁에 오세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눈치는 있네.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음식은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태석 씨는 전화를 끊고 저한테 웃었어요. 여보, 고마워.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네. 응,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딱 일주일 남았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도윤 선배한테 연락해서 토요일 저녁 7시에 대기하고 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화요일에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전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거 침입과 절도 사건으로요. 수요일에는 모든 증거 파일을 USB에 복사해서 3군데에 백업했어요. 회사 사물함, 친정집, 그리고 은행 대여금 구해요. 목요일에는 집 안에 모든 귀중품과 중요 서류를 친정집으로 옮겼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금요일에는 도윤 선배와 최종 미팅을 했어요. 고소장과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미진아, 내일 저녁 7시에 경찰 2분이랑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넌 7시 10분쯤 현관문 열면 돼. 네, 선배.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진아, 내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차분하게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네, 그럴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석 씨는 들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가족들 오니까 청소 좀 해야겠다. 응, 내가 할게. 저는 조용히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식탁을 정리했어요.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쯤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가씨 남편까지. 미진아, 우리 왔어. 시어머니는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사 음식 재료라며 삼겹살과 갈비를 꺼냈어요. 제 냉장고에서 가져간 고기였습니다. 마트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음식 준비 감사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오늘은 네가 편히 쉬어. 우리가 다 준비할게. 시댁 식구들은 주방을 점령했어요. 고기를 굽고 음식을 차리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저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도윤 선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준비 완료했어요. 7시 10분에 올라오세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시계를 보니 6시 40분이었습니다. 30분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야경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저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7시 정각,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 고기 진짜 맛있네요. 와인도 한 병 더 따요, 어머니. 역시 며느리 집이 좋아. 이렇게 넓고 편하고, 저는 안방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 집에서 제 음식으로, 제 와인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요. 핸드폰 알림이 떴습니다. 도윤 선배 문자였어요. 1층 로비 도착. 5분 후에 올라갈게. 네, 선배. 저는 안방 문을 조용히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기가 가득했어요. 삼겹살, 갈비, 그리고 제가 아끼던 와규까지. 시어머니는 제 명품 접시에 음식을 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제 와인을 마시고 계셨어요. 아가씨는 드레스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옷 좀 볼게요. 아,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씨는 드레스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여기 옷 진짜 많다. 이 코트 예쁜데,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져가. 며느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요? 고마워요, 언니. 아가씨는 제 버버리 코트를 들고 나왔어요. 150만 원짜리였습니다. 언니,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응, 그래요.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여기 와인 좋은 거 많네. 우리 집에 좀 가져가야겠다. 어머니, 이 식기 세트도 예쁜데요? 우리 집에 없는 거니까 몇 개 가져가도 되죠? 아가씨 남편이 주방 찬장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져가. 어차피 며느리 혼자 쓰기엔 많잖아.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태석 씨는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7시 8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도윤 선배 문자였습니다. 지금 올라간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30초 정도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미진아, 누가 와? 아, 제 회사 동료들이요. 잠깐 들르기로 했어요. 저는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윤 선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경찰관 두 분이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와인병이 멈췄어요. 시아버지는 고기를 집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씨는 드레스룸 문간에 서서 코트를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태석 씨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진아. 이게 무슨... 도윤 선배가 명함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 소속 강도윤 변호사입니다. 이쪽은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님들이십니다. 경찰관 한 분이 앞으로 나와 신분증을 보여주셨어요. 저희는 주거침입 및 절도 사건으로 출동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거침입?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며느리 집에 초대받아서 온 건데. 도윤 선배가 말했습니다. 한미진 씨, 이분들을 초대하신 겁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누구도 초대한 적 없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네가 오늘 제사 지내도 된다고 했잖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태석 씨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네, 미진이가 집에서 제사 지내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은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오,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눈치는 있네. 저는 녹음을 끄고 말했습니다. 제가 허락한 건 제사였어요. 고기 파티를 하고 제 옷과 물건을 가져가는 걸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아가씨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언니. 나 이 코트 그냥 빌려가려고. 빌려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 허락도 없이요. 저는 드레스룸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저기 제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는 것도 보이네요. 누가 뒤진 거죠? 경찰관이 드레스룸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고 화장품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도윤 선배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한미진 씨, 이제 이분들께 전달할 서류가 있으시죠? 네. 저는 가방에서 2개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고기와 와인 사이예요. 이건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입니다. 이 집은 제 단독 명의 재산이고 여러분은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셨어요. 따라서 즉시 퇴거를 명령합니다. 두 번째 봉투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제출할 형사 고소장입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도라니. 우리가 뭘 훔쳤다고. 저는 냉장고를 가리켰어요.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이 제 냉장고에서 가져간 물건들 모두 카메라에 찍혀 있습니다. 와규, 송이버섯, 와인, 과일. 지가 총합 약 450만 원 상당입니다. 그건. 그리고 드레스룸에서 가져간 제 옷들도 있어요. 실크 블라우스, 샤넬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총 250만 원 상당이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며느리 집에서 700만 원어치를 가져가신 게 가족 간의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입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석 씨가 다가왔습니다. 미진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저는 태석 씨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가족이요? 가족이 재산 탈취 모의를 하나요? 재산 탈취 모의? 네. 지난주 수요일, 여기 거실에서 여러분이 나눈 대화 기억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TV 화면에 영상이 띄워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명예반은 태석이 앞으로 넘기게 만들어야 해. 가전이랑 가구 영수증부터 조작하고 며느리 친정엄마는 절대 집에 못 오게 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결국 우리 태석이 집이야. 며느리가 돈을 벌어도 결혼했으면 가족 재산이지. 영상이 끝났어요. 거실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가씨는 들고 있던 코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서장님들 신분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동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석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진아. 제발. 이건 너무하잖아. 저는 태석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제 친정 엄마는 초인종 누르고 10분 동안 복도에 서 계셨어요. 그때는 안 너무했나요? 그건. 그때 당신은 화장실에 있었다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비밀번호를 알려줬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며느리 집이 아들 집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제 허락은 필요 없었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선배가 말했습니다. 한미진 씨,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 나머지는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경찰관들이 시댁 식구들의 신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귀가하시되 다음 주에 경찰서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 통지서는 나중에 발송됩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하세요. 시댁 식구들은 천천히 짐을 챙겼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바닥에 떨어뜨린 코트를 주워서 옷걸이에 걸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도윤 선배, 그리고 경찰관 2분만 남았어요. 도윤 선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진아, 수고했어. 오늘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경찰관들도 인사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고기와 와인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구나.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나간 뒤 거실에는 태석 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시며 태석 씨를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태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진아, 우리 다시 얘기해 볼 수 없을까? 저는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얘기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부부잖아. 법까지 가져올 필요가. 부부라고요?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부부면 서로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부면 배우자 부모를 문전박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나도 잘못했어. 인정할게. 근데 이혼까지 가는 건 제가 언제 이혼한다고 했죠? 태석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혼은 안 하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형사 처벌부터 받고 생각해보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씩 열었어요.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첫 번째 파일은 엑셀 시트였습니다. 이건 지난 2달간 도어락 출입 기록이에요. 제가 집에 없을 때 시댁 식구들이 무단으로 출입한 기록이죠. 화면을 태석 씨 쪽으로 돌렸어요.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34회, 총 26회의 무단 출입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냉장고 카메라 기록이에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재료를 비닐봉지에 담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우 등심, 송이버섯, 샤인머스켓. 하나하나 자기 가방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가 총 450만 원어치예요. 태석 씨는 화면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건 드레스룸 카메라예요. 세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제 옷장을 뒤지며 블라우스를 가방에 넣는 장면, 시어머니가 제 에르메스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어요. 이것도 250만 원 상당이고요. 미진아. 태석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우리 엄마랑 누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화면에는 태석 씨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요. 어머니, 네. 비밀번호는 1234예요. 미진이는 모르니까 괜찮아요. 냉장고에 좋은 거 많으니까 가져가세요. 어차피 미진이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어요. 태석 씨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것도 몰랐던 거예요? 태석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 출장 때 녹화한 영상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재산 탈취 모의를 하는 장면이었죠.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석아, 이 집 명의에 내 이름도 넣어야 해. 가전이랑 가구 영수증부터 조작하고. 태석 씨가 대답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인터넷에 영수증 만드는 프로그램 있어. 날짜랑 금액만 넣으면 돼.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하니까.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만약을 대비하는 거야. 며느리가 지금은 순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 영상 속 태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태석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것도 몰랐어요? 태석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진아. 나는 그냥 뭐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동의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하자는 대로. 가족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가족들은 제 친정 엄마를 문 앞에서 쫓아냈잖아요. 10분 동안 복도에 서 계시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그건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태석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혼 합의서예요. 유책 배우자 조항이 들어간 거요. 당신이 서명하면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하고 이 집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미진아. 제발. 태석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엄마랑 누나도 다시는 안 오게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태석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 숨이 안 쉬어져. 뭐 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진짜 공황장애 와. 병원 가야 해. 태석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어요. 과호흡하는 척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공황장애요? 그거 우리 엄마 못 오게 할 때 핑계댔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진짜야. 정말 숨이. 그럼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경찰서 가실래요? 거기 가면 정신 번쩍 들 거예요. 태석 씨의 과호흡이 멈췄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 부를까요? 경찰 부를까요? 아니. 태석 씨는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공황장애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미진아, 제발 한 번만. 한 번만요. 제가 몇 번을 참았는데요. 우리 엄마 문전박대 당한 것도 참고, 시댁 식구들이 집 뒤지는 것도 참고, 제 물건 가져가는 것도 참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로 만족 안 하고 제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잖아요. 그건 우리 엄마가. 어머니 탓만 하지 마세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법원 가서 재판으로 갈 거예요. 그럼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게 공개될 거고요. 미진아.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은 안방 쓰지 마세요. 작은 방에서 자세요. 아니면 나가서 자든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밤 12시부터 도어락 비밀번호 바뀌니까 참고하세요. 새 비밀번호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제 집이니까요. 안방 문을 닫았어요. 문 너머로 태석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한강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제 집이 될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누구한테도 점령당하지 않는 제 공간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2월 초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 선배가 옆에 계셨고 건너편에는 태석 씨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께서 서류를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양측 모두 조정안에 합의하셨습니까? 도윤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네, 원고 측은 합의합니다. 태석 씨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도 합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위원께서 서류를 읽으셨어요. 피고 오태석은 본 혼인관계의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며 원고 한미진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한은 조정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며 즉시 퇴거한다. 원고와 피고는 본 조정 성립과 동시에 이혼에 합의한다. 조정위원께서 고개를 들었어요. 양측 모두 이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저와 태석 씨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조정 조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미진, 태석 씨도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조정실을 나올 때 태석 씨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미진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뭐예요? 나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알아요. 그리고 너 잘 살아. 행복하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도윤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미진아, 수고 많았어. 이제 진짜 끝났다. 네, 선배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 네가 증거를 워낙 잘 모아뒀으니까 쉬웠어.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끊어버렸죠. 그 뒤로도 전화가 몇 번 더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어요. 광진구 아파트로요. 3개월 전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석 씨는 그날 밤부터 작은 방에서 잤어요.
일주일 뒤에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2주 뒤에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결국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저는 합의해줬어요. 단 2가지 조건을 걸었죠. 첫째,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둘째, 제가 산 물건들을 모두 반환할 것.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류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시어머니 전화가 3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도어락 액정에 한미진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로 바꾼 비밀번호였죠. 삑 문이 열렸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발코니 창문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어요.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질 걱정도 없었고 제 물건이 사라질 걱정도 없었어요. 그냥 제 집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 미진아. 오늘 법원 다녀왔어? 응. 다 끝났어. 그래.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엄마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올래? 엄마랑 같이 저녁 먹고 싶어. 그래. 엄마가 반찬도 해가지고 갈게. 응. 그리고 엄마, 우리 집 새 비밀번호 알려줄게. 엄마는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 미진아. 비밀번호는 0924야. 엄마 생일.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엄마가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한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월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토요일 오후 엄마가 집에 오셨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그냥. 네가 대견해서. 엄마는 큰 보따리를 들고 오셨어요.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된장도 담갔고 김치도 새로 담갔어. 미역국도 끓여왔고. 고마워, 엄마. 엄마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셨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하셨죠. 미진아, 저녁은 뭐 먹을까?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까? 좋아. 엄마 된장찌개 정말 오랜만이다. 엄마는 냄비를 꺼내서 된장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두부도 썰고 애호박도 썰고 파도 썰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 이게 당연한 건데 3개월 전까지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에 퍼졌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어요. 미진아, 다 됐다. 밥 먹자. 응, 엄마.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엄마,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엄마는 계속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어요. 김치도 주고, 나물도 주고, 계란말이도 주셨죠. 저는 한 입 한 입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미진아, 엄마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응, 그럼 좋지. 엄마 안방 써. 아니야, 엄마는 작은 방에서 잘게. 안 돼. 엄마는 안방 써야 해. 나는 작은 방에서 잘게. 미진아. 엄마, 제발. 엄마한테 제일 좋은 방 드리고 싶어. 엄마는 결국 안방을 쓰셨어요. 저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엄마가 편하게 주무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또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계란말이랑 김 구워서 밥 차려주셨죠.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침을 먹고 엄마를 배웅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진아, 앞으로 엄마가 자주 올게. 괜찮지? 당연하지. 엄마 언제든 와. 여기 엄마 집이기도 해. 고맙다. 우리 딸.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한참 동안요. 엄마가 나가고 문을 닫았을 때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 엄마 손때가 묻은 주방, 된장찌개, 냄새가 남아있는 공기. 이제 이 집은 진짜 제 집이었어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2월의 한강은 잔잔했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3개월 동안의 싸움 끝에 지켜낸 이 공간. 이제 비로소 진짜 내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집이란 단순히 내 이름이 적힌 건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요. 핸드폰을 꺼내 도어락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목록을 봤어요. 메인 비밀번호 영구이사 엄마 생일, 게스트 비밀번호 삭제됨. 완벽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한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어요.